이번에는 Q단원,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내용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동서양의 자연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동양의 자연관은 유볼도 사상이 모두 인간의 존재와의 이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학습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 진짜로 좀 고난도의 문항으로 출제되는 내용은 바로 서양의 자연관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양의 자연관은 유불도의 사상이 모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뭐 상대적인 비교를 할 만한 특징적인 내용이 이 자연관만 가지고는 우리가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동양에선 이렇게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했다. 상당히 앞서 나간 그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정도 우리가 알아두고 서양의 자연관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서양의 자연관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은 전통적으로 서양의 많은 사상가들이 취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인간 중심주의의 사상가로 대표적인 사상가는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와 관련된 제시문이 가장 어려운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칸트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은 이성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칸트는 인간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는 정언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때 우리가 목적으로 대우해야 할 대상은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에 인간만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칸트는 우리들의 의무가 도대체 어디까지냐를 밝히면서 결국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의무만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동물에 대한 의무라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고쳐보도록 할게요. 칸트는요, 인간은 무엇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오직 인간에 대한 의무만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로서 자연 존중이나 동물 학대 금지의 의무를 가진다고 봅니다. 칸트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오직 인간인데 우리가 동물을 학대한다거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인간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자연을 해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 인간에 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로서 자연과 관련한 의무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된 제시문이 2023학년도 수능 제시문으로도 활용이 되었으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했지만 인간 외의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인간이고 동물 학대해선 안 되고 자연을 훼손해선 안 되는 그러한 의무는 결국 인간을 위한 의무다라는 거. 그래서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이 서양의 자연관 두 번째, 동물 중심주의입니다. 인간만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보다 더 확대된 관점으로서 우리가 인간 외의 존재까지도 도덕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싱어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 영향받는 모든 존재들의 쾌락과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에 따른다면 인간의 고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동물의 고통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 즉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지닌 모든 인간과 동물은 모두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덕적 행위로 인한 공리를 계산할 때 반드시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싱어는 분명히 본인은 동물 애호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키우고 그런 동물 애호가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공리주의적 관점에 기초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면 인간의 어떤 다양한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한편 레거는 의무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동물의 그 일부 동물까지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 삶의 주체로 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레거는 싱어를 비판하면서 어떤 존재가 쾌락을 얼마나 느끼고 고통을 얼마나 느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리를 지닌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권리를 지닌 삶의 주체로서 일부 동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고 이러한 고려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 도덕적인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레건이 보기에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동물에 대한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레건이 봤을 때 이 얼마만큼의 고통이 발생하느냐 또 얼마만큼의 쾌락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공리주의적인 관점은 결국 고통을 최소화한다면 여전히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레거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라고 보면서 우리는 삶의 주체가 가진 도덕적 권리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그들이 얼마만큼의 고통을 겪고 얼마만큼의 그들을 이용함으로써 또 얼마만큼의 이익을 우리가 발생해서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건 상관없이 그저 삶의 주체에 대해 존중해야 된다. 동물 실험도 어떤 이 가축을 생산하는 농장도 모두 다 파괴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본인의 주장에 담고 있습니다. 자, 같은 동물 중심주의 서상가이지만 싱어와 레건이 한쪽은 공리주의, 한쪽은 의무론의 관점에서 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비교해서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중심주의는 인간을 넘어서 동물을 넘어서 식물까지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슈바이처와 테일러의 관점이 있는데요.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 사상에 기초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테일러인데요.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각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인간이 모든 존재의 목적이고 중심이 아니라 각각의 생명체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고유의 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생태중심주의의 관점에서는 이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생태계 구성원이라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흙이나 물, 대기와 같은 존재들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대표적으로 레오폴드가 있습니다. 레오폴드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점점 더 많은 존재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 왔는데 이제는 그걸 더 넓혀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 지배자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존재들과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서양의 자연관은 이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로 갈수록 넓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다른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싱어와 레건에 있어서 과연 누가 더 많은 존재를 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까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누가 더 그 범위가 넓을까요? 자,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만 있다면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레건은 쾌고감수 능력을 포함한 어떤 의식이나 믿음, 기억, 본인의 삶에 대한 의지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삶의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의 주체들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레건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조금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싱어에 비해서는 레건이 그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그 삶의 주체로 보는 동물들의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만 있으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니까요. 자, 이런 이 4가지 관점에 있어서 각각의 사상가들이 또 디테일하게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이 고난도 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3원 집합이나 순서도와 같은 조금 어려운 형식의 문항이 출제되곤 하는데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칸트, 생명 중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테일러, 또 이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싱어의 관점이 2023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4가지 이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 4가지 관점 가운데 주로 3가지 관점 이상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관점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물론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긴 하지만 다양한 사상가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상가들이 또 디테일하게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학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문항의 형식이 어려울 뿐더러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각각의 사상가들이 상호 간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단원에 대한 이 내용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 문항의 어려운 형식을 넘어서서 정답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